네. 최근 이 한미조선 협력 그 기대감에 따른 우리 HJ중공업을 제가 계속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이 방송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이 HJ중공업이 오늘 약간 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4% 정도, 거의 -3% 정도 약간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이 힘의 세기가 죽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아직 이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 이 바닥 구간부터 매집을 해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물량들이 절대 아직도 나간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연 이 HJ중공업이 정말 조정다운 조정에 따른 이 저항대 구간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판단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기술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점 단계에서 아마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딱 이런 자리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그냥 '아 뭐 이거 언젠가 올라가겠지.' 아니면 '내가 또 사고 또 떨어졌구나.' 그냥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익을 크게 보고 있다가 주가가 살짝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가장 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차트적인 정확한 분석과 또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갈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외인들의 자금들이 HJ중공업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었고, 어제 만들었던 이 강력한 매수에 대한 세기도 외인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어저께까지 좀 포함해서 보자면 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서울 같이 굵직굵직한 이 거래소들에서 강력하게 HJ중공업을 매수하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어제 방산이나 조선 쪽이 HJ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최근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조선 쪽이 좀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아무리 시장이 좀 빠질 때 HJ중공업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또 무너지게 되면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정확한 판단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면 결국 지금 단계 현재 이 HJ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급과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예전에 우리가 2024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이 하나의 파동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의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와 지금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도 저는 거의 동일하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3파동째에 대한 고점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눌렸다가 가는 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 인지하는 그 가운데 인지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이 흐름에 과연 이 고점에 대한 완벽한 시그널이 어디일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건, 이런 정확한 타점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섹터의 진짜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타점이나,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HJ중공업을 결국 어디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이 HJ중공업을 같이 이끌어가는 저희 구독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HJ중공업을 제대로 한번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J중공업의 HJ라고 영어로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대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우린 우리만의 이런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기술적인 확실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HJ 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과 원칙만 잘 세워나가면 우린 충분히 이런 대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도 준비를 좀 했으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J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제가 HJ 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또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 있다. 내가 지금 종목에 물려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신규로 매수했거나 아니면 매도 타점을 좀 잡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또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저희 구독자방에 이미 많이들 오시고 계신데, 오셔가지고 앞으로 정확한 이런 타점들을 저와 함께 잡아나가면서 또 재미있게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저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J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줬고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 상승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최근 이 지수의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물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대처를 하다 보면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이 시장에 대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현물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선물 시장에서는 내가 공매도를 친다든지 아니면 숏 물량을 모아 간다든지, 최근에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결국 이 코스피 지수가 최근 다시 한번 한 3일 정도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7월 31일에 나왔던 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관건인데, 이게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현물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상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 혹은 숏이라고 하죠. 롱은 우리가 현물 매수라는 것과 같이 주가의 상승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 숏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의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HJ 중공업이야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최근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혹은 고용 지표나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 구독자방 말씀드렸던 구독자방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J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 결국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닥 혹은 미국 ETF나 금 같은 투자에 대해서 이게 하락을 할 때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또 우중충한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는 그래요. 다들 오늘 힘내시길 바라겠고 영상 끝까지 그래도 시청해 주시고, HJ 중공업이 오늘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 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